의원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200석을 지역대표로 뽑고 번역별 비례대표제 100명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의 안으로 가자는 얘기고요.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게 개혁의 결단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출마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하듯이 지역구 줄면 그 의원들이 강력 반발을 해서 이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될 거다, 이런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요. 자체 이 선거구제 개편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의석수를 늘리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였잖아요. 네. 근데 의석수는 안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네. 그리고 비례를 100석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비례성을 강화하는 원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예. 그러면은 의석을 줄이게 되면은 지역구 의원들이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할 때 비례대표 의원으로도 나중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건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이제 나중에 기사를 보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험지에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 예. 떨어진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석패율제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역시 비례대표로 나중에 당선시킬 수 있는 길을 열은 거죠. 예. 그 석패율제를 지금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2015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유연성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초과의석을 열어놨었거든요. 네. 초과의석은 뭐냐면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많으면 그 숫자 자체로, 그러니까 200석보다 훨씬 더 한 당에서 많은 숫자가 나오면 예. 그 초과의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의석에 대해서는 예. 열어놨었는데 예. 여기서는 열어놓지 말자라는 예. 쪽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이 의석수는 안 열겠다는 겁니다. 선거구제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이게 복잡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네. 숫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 야3당에서는 단식까지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 민주당 가지고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야3당은 완전히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민주당 안은 이 안을 만약에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수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물 건너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야3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을 했는데, 완전한이라면은 1대1 지역구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조정하는 게 문제인데,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니까 비례대표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식으로 배정이 되는 거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체를 놓고 정당이 전체를 보고.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을 하는 거니까, 권역과 상관없이. 그럼요, 의석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걸 예. 안 받아들인 거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김종민 간사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에서 자기 지역구가 조정된 사람은 권역별 비례대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참 그거는 좋게 말씀하시는 거고, 자기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폐지되는 의원 입장에서는요, 전체를 안 봐요. 내 지역구만 보는 건데, 말 그대로 사생결단의 어떤 태세를 갖춘 현역 의원이 53명이 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53명 곱하기 지역구 인사들 곱하기 10을 해야 할지 100을 해야 할지 1000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의 아수라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저 상태로는 예. 야당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쨌든 현역 의원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제 민주당이 자체안을 내놓은 다음에 오늘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뭐 예상대로 오늘 성과 없이 빈손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2월 달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내년 4월 총선 하면은. 그런데 지금 야3당은 뭐 연동형 비례제, 완전 연동형 비례제, 그거는 그러니까 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하고 지금 정의당 세 정당은 네. 뜻이 같은데, 민주당하고 또 한국당은 또 나름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라는 거는 또 민주당하고 또 그 한국당하고는 같은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역별이 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안들만 지금 많은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무총리 추천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논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온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한국당은 이전까지 이 네. 선거구제 개편,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이 권력제도
랑 같이 그 개편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선 결국 이제 개헌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네. 아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게 그러면은 총리의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좀 책임 총리제라 그럴까요? 아니면 국회의 힘이 세지는 좀 더 예. 견제가 세지는 그런 총리제를 한다면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알겠습니다. 커버할 수 있다고 결국은 생각을 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선거제 개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리 추천자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도화를 요구를 하는 거고 그건 헌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역순으로 따지면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가 끝나야 돼요. 획정이. 그걸 역순으로 따지면 2월 안에 선거제도 그 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예. 그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선거구 조정에 들어가는데 네. 그 사이 개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근데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전 민주당이 안을 내놨다는 것 자체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늘릴 수 없거든요. 근데 저거를 야삼당에서는 지금 늘리라고 하면서 그럼 민주당 너네가 해결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의 예. 여론이 반대하기 때문에 쉽지 예. 않은 상황이고 그 알겠습니다.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나마 안이 나왔다는 거 아닐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또 국회 안에서 논의가 될지 함께 지켜보고요.